안녕하십니까. 태백스 안직입니다. 하버드대 행복학 명강의 느리게 더 느리게입니다. 느린 걸음을 즐겨라. 알프스산 중턱에는 시원하게 뚫린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양옆은 꽃과 나무로 가득하고 온갖 나비가 춤을 추는 듯 멋진 풍경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는 눈에 띄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천천히 가면서 즐겨 보세요 라고 적힌 표지판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지나가 버리면은 이런 표지판이 다 등장했겠는가. 아마 모두가 목적지에 한시라도 빨리 도착하겠다는 일념으로 달리는 모양입니다. 그러느라 숨 막히도록 아름다운 절경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닐까요? 과거에는 우리도 이웃과 소소한 집안일부터 나라의 대소사까지 서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적, 감정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떤가요? 바쁘고 또 바쁘고 미치도록 바쁩니다. 오죽하면은 잘 지내십니까? 라는 인사보다 많이 바쁘시죠? 라는 말을 더 많이 하겠습니까? 묻는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도 바쁘다는 것을 이미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전에는 손님을 배웅할 때 보통 천천히 살펴가십시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의 뒷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눈으로 배웅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극도로 발달한 요즘, 특히 도시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비록 손님이 돌아갈 때 천천히 살펴가십시오 라고 인사는 하지만은 손님도 차를 타고 쌩하니 사라져버리고 주인 역시 손님이 채 떠나기도 전에 집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뒷모습을 지켜봐줄 마음의 여유도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빡빡하게 들어찬 스케줄을 정신없이 따라가면서 속으로는 스스로 충실하게 살고 있다고 위로하지만은 사실은 피할 데 없는 공허감에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한 신부가 천천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바쁜 걸음으로 그의 곁을 빠르게 지나쳐 갔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신부는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가? 젊은이는 화가 난 얼굴로 짧게 내뱉었습니다. 나는 아주 바빠요. 삶을 따라잡아야 한단 말입니다. 아니, 삶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도 어찌 안단 말인가? 신부는 한숨을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는 무조건 앞으로 달려갈 줄만 알지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 볼 줄을 모르는구먼. 잠시 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게나. 삶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어쩌면 지금 삶은 저 뒤에서 힘들게 자네를 쫓아오고 있을지도 모르네. 자네가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산과 자네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진다네. 산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지고 있다는 말일세. 인생은 편도 여행입니다. 이 여행에서 어떤 사람은 비행기나 로켓을 타고 엄청난 속도로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기나긴 여행의 과정을 순간으로 압축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시도 멈추지도 않고 달려간 여행의 끝에는 잠깐의 쾌감만 남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마차를 타고 천천히, 심지어 두 발로 걸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넙니다. 그 여정에서 꽃과 새를 보고 나무와 곤충을 관찰하며 때로는 걸음을 멈추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기도 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인생이 있는 그 자체로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맛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삼키는 것보다는 천천히 씻고 음미해야 진정한 맛도 즐거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너무 바빠서 도저히 쉴 만한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의도적으로 쉴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활에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더 멀리, 더 높이 나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끔은 바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바라봅시다. 봄에 피는 꽃과 가을에 지는 달, 뜨거운 여름을 식히는 시원한 바람과 겨울을 감싸는 눈을 의미해 봅시다. 풀이 자라는 모습을 봐도 좋고 낙엽이 떨어진 모습을 봐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생이 우리에게 베푸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놓치기에 너무 아깝지 않은가요? 우리는 스스로 생활의 리듬을 적당히 늦추고 휴식 속에서 인생의 참 정치를 찾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엘리사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꽉 짜인 스케줄로 숨 돌릴 새조차 없이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몸이 하나인 것이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어쩌다 드물게 쉴 시간이 생겨도 엘리샤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어지러웠습니다. 어제 했던 회의 내용도 곱씹어보고 오늘 저녁에 있을 약속을 생각하며 내일 모레 잡힐지도 모르는 미팅에 대해 고민하느라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생활은 겉으로 보면 매우 규칙적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극도로 혼란했습니다. 가끔은 자신이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견딜 수 있을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친구의 충고를 따라 자기 자신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몇 가지 일을 포기하고 스케줄을 조정해서 쉬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쉬는 시간이 늘어나자 그녀의 생활은 놀랄 만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괜한 잡생각과 고민으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사라지면서 쉬는 시간을 늘렸는데도 이전과 똑같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녀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들과 더욱 자주 어울리고 함께 하면서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행복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인생은 길고 또 살만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천천히 걸으면서 앞만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자신이 걸어온 길과 주변 먼 곳의 풍경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인생은 여행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변의 풍경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입니다. 속도를 늦추고 느리게 걸으면서 주변을 돌아봅시다. 아마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아름다움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버드 행복노트.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오직 성공할 때만 기쁨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과정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행복은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도 같습니다. 인생은 깁니다. 그러니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인생의 풍경을 마음껏 즐겨봅시다. 휴식은 더 멀리 가기 위한 것. 예전에 어느 큰 스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당신이 도시에 살고 싶다면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깊이 심호흡하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바로 머리 위에 있는 하늘도 올려다볼 새 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동안 대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풍경을 놓치고 살아왔습니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인은 대부분 생활에 쫓겨서 바쁘게 사느라 늘 피로에 절어 있습니다. 피로는 비단 신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온갖 걱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느라 정신적 피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은 연료만 주입하면 알아서 돌아가는 기계가 아닙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가끔은 기분 전환도 해야 됩니다. 게다가 적절히 쉬어야 더 멀리 더 오래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려면 열심히 일하는 것 못지않게 잘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일만 하는 부지런한 꿀벌이 있었습니다. 꿀벌은 태어나고 머지않아 꽃에서 꿀과 화분을 채집하는 법을 배웠고, 그 후로는 줄곧 아침부터 저녁까지 꿀을 모으러 사방으로 날아다녔습니다. 신선한 꽃을 발견하면 꿀벌은 홀린 듯 다가가 정신없이 꿀과 화분을 모았습니다.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저 꽃에서 이 꽃으로 날아다니며 일하다 보면 견딜 수 없이 피곤해졌지만은 그때마다 꿀벌은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모아야 할 꿀이 저렇게 많은 걸,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자. 하지만 이쪽의 꿀을 다 모으고 돌아서면 저쪽에 한가득 피어있는 꽃이 보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꿀벌이 사는 곳은 유명한 하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꿀벌이 평생을 다 바친다 해도 전부 채집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꽃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가득 가득 꿀을 품고 날아가던 꿀벌은 그만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누워서 희미하게 꺼져가는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모아야 할 꿀이 너무 많은데. 때때로 바쁨 그 자체가 무거운 맹해가 되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가끔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면서 피곤한 몸과 정신을 돌봐야 합니다. 잠깐 쉰다고 해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휴식은 원기 회복을 도와줌으로써 다시금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힘을 돋습니다. 게다가 같은 길을 가더라도
피곤에 채 억지로 걸음을 떼는 것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가벼운 걸음으로 가는 편이 훨씬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갈 때는 신발 안에 작은 돌멩이를 넣어둬야 합니다. 그래야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고 가끔씩 걸음을 쉬며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여 년) 넘게 사업을 몸담아 온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한 만큼 회사도 크게 성장했고 많은 존경을 받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요즘 들어 모든 것이 지겹고 우울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의 열정과 패기도 전부 사라진 듯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뒤 그는 자신이 우울한 이유가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오느라 몸도 마음도 지쳤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잠시 아랫사람에게 맡기고 자신은 휴가를 다녀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가는 회사 일을 처리한 뒤 가볍게 짐을 챙겨서 떠났습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시골에 도착한 그는 짐을 내려놓고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곳은 놀랍도록 조용하고 한적했으며 주민들은 소박하고 성실했습니다. 사업가는 그곳에 머무는 동안 매일 농가 밭을 돌아다니며 농부들과 날씨나 한 해의 수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끔은 간이 의자를 빌려 저수지로 나가 낚시하는 사람들 사이에 기어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낚시꾼 중엔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온 사람도 많아서 낚시터는 항상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고기가 걸려 올라올 때마다 사업가도 아이들과 함께 큰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 맛보지 못한 즐거움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사업가는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회사는 달라진 점이 없었지만은 그는 이미 한 달 전에 그가 아니었습니다. 활력 넘치고 열정과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사업가는 다시금 큰 도약을 이루리라고 결심했습니다. 굳이 사장이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이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해 매일같이 일에 열중하고 매달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열심히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휴식에 대해 너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오로지 직진만 가능한 일방 통행로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누구나 태어난 후에는 죽음을 향해 갑니다. 모두가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다다르기 전에 가끔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이 세상을 충분히 감상하는 여유를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등산의 참 원미는 정상을 정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 산길을 쉬엄쉬엄 올라가면서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산의 소리들을 들으며 시원한 바람을 맞는 것이 등산의 재미입니다. 만약 쉬지 않고 처음부터 무조건 정상을 향해 내달린다면 오히려 중도에 지쳐서 아예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쉴 줄 모르는 사람은 일도 못합니다.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싶다면 적절히 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걸음을 멈추고 숨 돌릴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잠깐 휴식을 취하고 나면 더 멀리, 더 오래 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하버드 행복 노트.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이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내가 계획을 세우느라고 분주한 동안에 슬그머니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가 아무리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어차피 한치도 알 수 없는 인생, 가끔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피곤한 나지 자신에게 휴식을 선물하자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따라올 수 있도록 천천히 걸어라. 물은 너무 많이 따르면 넘치고 활은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부러집니다. 이 간단한 이치를 잊은 채 우리는 마치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인생을 정신없이 몰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멈춰 섰을 때 그제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챙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영혼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단련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도 정작 영혼을 돌보고 들여다보는 곳에는 인색합니다. 그리고 어느 깊은 밤 적막한 외로움이 뜬금없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자신의 영혼이 삭막할 정도로 메말라 있음을 깨닫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새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점점 무뎌집니다. 이를 막으려면 때로는 일부러 삶의 보조를 늦추고 영혼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느린 것은 아름답다의 저자 칼 오너리는 슬로우 라이프란 게으른 것과 다르며 단지 속도를 늦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삶의 진정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유럽인 탐험가가 남미로 탐험을 떠났습니다. 탐험 도중 그는 험난한 열대우림을 통과하기 위해 인디언 2명을 짐꾼 겸 가이드로 고용했습니다. 일정은 비교적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조금만 더 가면 열대우림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인디언들이 모두 걸음을 멈추더니 더 이상 움직이기를 거부했습니다. 탐험가는 그들이 돈을 더 받기 위해 수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불쾌했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줄 테니 어서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디언들은 듣는 둥 마는 둥 그저 한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서 있기만 했습니다. 답답해진 탐험가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대체 왜 안 가는 거요? 인디언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기다리는 중입니다. 기다리다니 누굴 말이요? 영혼이요. 여기까지 너무 빠르게 걸어오느라 우리의 영혼이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영혼이 우리를 따라잡을 때까지 적어도 하루는 기다려야 합니다. (3일) 동안 열심히 걷던 인디언들이 걸음을 멈춘 이유는 자신들의 영혼을 기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사회의 톱니바퀴에 끼어 온갖 스트레스를 감내하며 돈과 명예, 지위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오는 동안 우리의 영혼 역시 저 멀리 뒤처진 것은 아닐까요? 생계를 위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닐 때,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사무실에 밤을 지새울 때, 혹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 분투할 때, 어쩌면 우리는 아주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영원히 따라오지 못할 만큼 빠른 걸음으로 의미 없는 맹목적 경주를 벌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남자가 정신과 상담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에서 고위직 임원으로 일하면서 오랫동안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한계가 왔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이야기를 쭉 들은 후 의사는 그에게 3개의 약봉투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조용하고 한적한 해변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맞춰 이 약봉투를 하나씩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의사의 처방대로 한적한 해변으로 간 남자는 9시 정각이 되자마자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모든 통신기기의 전원을 끄고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남자는 휴대전화를 끄고 눈을 감은 뒤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소리가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모래사장 위에서 부서지는 소리, 멀리서 갈매기가 우는 소리, 시원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듣고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아름다운 소리들이었습니다. 12시 정각, 남자는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역시 쪽지가 나왔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때를 떠올려 보시오. 남자가 제일 먼저 떠올린 것은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배꼽 친구들과 해가 저물 때까지 신나게 놀던 기억이 그를 웃게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라는 여인과 해변을 산책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흰 줄 알았던 수많은 기억과 추억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이 행복한 기억들을 어떻게 평소에 까맣게 잊고 살았는지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남자는 마지막 봉투를 열었습니다. 자신이 왜 마음이 상했는지,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늘 바빴는지,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오. 남자의 뇌리에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동료와 함께 작업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상사가 회의 시간에 동료만 칭찬하고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서 꽤 오랫동안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에 갔던 동창회에서는 동기들이 자신의 새 차보다 훨씬 비싸고 좋은 차를 몰고 와서 며칠 동안 우울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해변에 홀로 앉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그 모든 것이 하찮고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상사의 칭찬 한마디나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일일까요? 남자는 문득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그토록 힘들고 피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자신의 영혼을 충분히 돌보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전에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매 순간을 투쟁하듯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서, 다음에는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그 다음 권력과 명성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수준을 높여갑니다. 그러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그때부터 늙는 것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냅니다. 위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스스로 엘리트라는 함정에 빠져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생각조차 못한 채 인생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가끔은 삶의 모든 것을 심각하지 않게 좀 더 가볍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얽매고 있는 욕심의 굴레를 벗어 던지십시오. 그런 뒤 영원히 나 자신을 따라올 수 있도록 차분히 기다려 봅시다. 하버드 행복 노트. 행복은 죽을 힘을 다해 산 정상을 정복하는 것도 산 아래에서 왕좌왕 헤매는 것도 아닙니다. 정상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얻을 수 있는 모든 경험과 느낌이 바로 행복의 본질입니다. 영혼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기에 영혼을 놓친 인생은 생명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쁘기만 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속도를 늦추고 자신의 영혼과 보조를 맞춰 걷는 데서 진정한 행복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단순할수록 행복하다. 담백하고 평화로운 생활만큼 행복함을 선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화려하고 번잡해지는 요즘 시대에는 간소하고 단박한 삶 자체가 이미 꿈같은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요즘 사람들이 스스로 많은 짐을 짊어질 뿐만 아니라 그 짐을 내려놓을 여유도, 심지어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는 점입니다. 인생은 단순할수록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착실하고 안정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인생에는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계산할 일도, 매일을 피곤에 쩔어 쓰러질 일도, 온갖 걱정과 의심의 밤을 지새우거나 인생을 찌푸릴 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는 사람은 늘 편안하고 침착하며 긍정적이고 태연합니다. 미국 문학가 헨리 소로는 말했습니다. 소위 화려하고 편안한 생활이라는 것은 대부분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류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이라면 가난한 이보다 더 소박하고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박하고 단순한 삶이야말로 물질과 생명의 본질 사이에 있는 장벽을 없애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월든 호숫가의 작은 오두막에서 2년간 생활을 하며 느끼고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향해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두 손의 의지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원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가장 단순하게 살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적을수록 신에게 더욱 가까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정신적인 경지가 아닐까 합니다. 현대인은 너무 바쁩니다. 집 때문에, 차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체면 때문에 바쁩니다. 긴장된 생활 속에 웃음은 점차 사라지고 마음은 마른 풀처럼 메말라 가는데도 자신을 몰아세우기를 멈추지 못합니다. 바쁘게 살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뒤처질까봐,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 도태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롭고 단순한 삶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알고 또 그런 삶을 바라면서도 끊임없이 돌아가는 쳇바퀴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치로운 생활을 쫓다 보면 어느새 행복은 더욱 멀어진다. 행복한 삶은 대부분 매우 단순하다. 사실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방 한 칸만 있으면 된다. 반드시 필요한 물건은 하나면 족하고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라도 많다. 사람 되물어는 자족할 줄 알아야 하고 일할 때는 부족함을 알아야 하며 학문을 익힐 때는 절대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일을 억지로 몰아가지 말고 단순할수록 좋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욕심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하며 허세를 버리고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 것,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고 되도록 느리고 여유롭게 사는 것, 이는 단순한 생활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게다가 물질적, 외적으로 소박하고 간소한 생활은 오히려 내면 세계에
풍성함을 더해줍니다. 반대로 더 많이 바라고 더 많이 짊어질수록 인생의 고민과 근심은 더욱 깊어집니다. 행복은 산비탈에 소담하게 핀 야생화입니다. 그것은 높다란 담장에 둘러싸여 있지도 않고 돈을 지불해야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 깨끗하고 맑은 눈과 마음만 있으면 그 꽃의 아름다움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하버드 행복 노트.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인 부탄의 석학 카르마 우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은 진정한 행복은 숫자로 측량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장 구체적인 행복의 정답들은 종종 가장 불명확하고 실체가 모호한 이유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부탄이 단순한 신앙과 전통 문화를 고수해온 덕에 지금처럼 행복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지혜다. 영화 와호장용에선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가 두 손을 꽉 쥐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두 손을 활짝 편다면 세상이 너의 손 안에 있을 것이다. 세상은 온통 수많은 유혹들로 넘쳐납니다. 돈, 명예, 권력, 지위, 수많은 유혹의 손짓을 받으며 인간은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움켜쥐기 위해 인생을 몰아갑니다. 게다가 욕심은 이상하게도 아무리 채워 넣어도 항상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만듭니다. 하지만 가끔 이미 가진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움켜쥐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정작 중요한 좋은 기회가 다가와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포기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기란 어려움이 닥치면 무조건 도망가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안개 속에서도 목석을 가려내는 안목을 갖추는 게 가깝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때 포기하는 것은 무능한 선택이지만은 반대로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충실한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적절할 때 포기할 줄 아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세 명의 장사꾼이 바다를 건너 먼 나라로 황금을 캐러 갔습니다. 10년 후 세 사람은 저마다 가방 한가득 황금을 싣고 의기양양하게 고향으로 가는 백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 배가 자초되고 말았습니다. 배가 가라앉기 전 첫 번째 장사꾼은 황금이 든 가방을 꼭 붙든 채 끝까지 놓지 않았고 결국 가방과 함께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두 번째 장사꾼은 일부만이라도 건사하기 위해 주머니에 황금 덩어리 몇 개를 쑤셔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탓에 몸이 무거워져서 큰 파도가 몰려왔을 때 잡고 있던 판자를 놓치고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장사꾼은 나머지 두 사람과 달리 배가 부서지자마자 미련 없이 그 믿은 가방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판자를 붙들고 열심히 헤엄을 쳐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진 후 유일한 생존자가 된 세 번째 장사꾼은 배가 자초된 곳을 다시 돌아가 바다에 가라앉은 금을 모두 건져냈습니다. 세 사람분의 황금을 독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마십시오. 상황에 따라서는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편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괴테는 생명의 비밀은 생존을 위해 생존을 포기하는 것이라 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국 산문 작가 류잉타이는 차에 탔다면 그 차에서 내릴 용기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기는 융통성 있는 자각이자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지혜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누구에게나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온갖 것을 움켜쥐느라 피곤하게 산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불필요한 욕심과 목표를 포기하고 어깨를 짓누르는 짐을 내려 놓읍시다. 그리고 인생의 흐름에 순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적게 버리면 적게 얻고 많이 버리면 많이 얻으며 아예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고 싶다면 탐욕을 이길 줄 알아야 하고 평생 명예롭게 살고 싶다면 눈앞의 허영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들은 당장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오히려 포기함으로써 차후에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훨씬 순조롭고 융통성 있게 살아갑니다. 포기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유부단한 것은 아니며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길이 막혔을 때는 돌아가야 하듯 상황에 따라서는 포기가 유일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부자가 임종 직전 두 아들을 불러 열상계를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일평생 모은 재산 전부를 이 열쇠로 열 수 있는 상자 안에 넣어 두었다. 하지만 너희 중 한 명에게만 열쇠를 줄 수 있겠구나. 깜짝 놀라는 두 아들을 보며 부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결정하거라. 단 이 열쇠를 받는 사람은 우리 집 안과 회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나의 뜻에 따라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하지만 열쇠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남은 인생을 자신의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과 방식에 따라 살 수 있다. 큰아들은 열쇠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열쇠를 받는다면 비록 자유는 잊어버려도 평생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겠지. 그래, 바깥 세상이 아무리 멋지고 신난다고 해도 사람 이름 모르는 거잖아. 혹시나 큰 사고라도 당하면 어쩌겠어. 작은 아들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재산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자유를 잃는다. 나의 생각과 주장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 작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열쇠는 형님이 받으십시오. 만일 그걸 원하신다면요. 안 그래도 열쇠를 갖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던 큰아들은 흔쾌히 동생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후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은 안락하고 부유한 생활에 지나치게 안주한 나머지 처음의 원대한 포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술과 향락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뜻과 방식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방만하게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부도가 났으며 큰 아들도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곧장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비록 풍요롭지는 않았지만은 자연과 더불어 살며 온전히 자신의 뜻에 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훌륭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소로는 말했습니다. 원만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한한 인생에서 최고의 목표를 이루려면 쓸데없는 짐들은 모두 포기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 중 하나이며 일종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헛된 영화와 허영의 미련을 두지 말고 세상 권세와 물질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언제나 연기처럼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나를 모욕한 사람을 향한 원망과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허영에 묶인 자기 자신을 버리며 권력을 갈망하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행복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적게 가지면 됩니다. 자신을 짓누르던 짐들을 버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더 넓은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하버드 행복 노트. 전혀 소망이 없을 때나 아무 결실도 얻지 못할 것이 확실할 때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차적인 것, 지엽적인 것, 넘치는 것도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단순하고도 명료한 행복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박산직이었습니다.